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거리는 아침에 보니까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 마스크. 이게 오히려 어색하는 분도 많은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지금 보니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세금이 무섭다. 902억 달러 국내에 못 들어온다. 요즘에요. 환율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죠. 정부도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달러가 귀한데 기업의 해외 유보금은 사상 최대다. 이게 들어오면 뭔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 본사로 보내는데 배당금 등의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숨통이 막혀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과세를 좀 안 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부 개정안 냈지만 국회에서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이런 게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자, 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재판을 받는 분은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원 노조 황당한 협약이다.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돼 있어요. 승진 시험이 임박한 직원은 일 많은 부서 안 보낸다 등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과도한 요구가 있고 이게 실현이 됐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재판이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는데요. 북한, 미국 핵 항모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 도발 또 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를 딱 맞춰보면 지금 부산 쪽에 와 있죠. 미국 항공모함. 딱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 쐈습니다. 동해상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정 한 발입니다. 한미 5년 만에 항공모함 참여하는 해상훈련 돌입했다. 이걸 의식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입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쌀값 얘기가 있습니다. 쌀값 잡으러 45만 톤 정부 매입.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사들이기로. 수학기 역대 최대 물량 규모입니다. 45만 톤입니다. 폭락한 가격 일부 회복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과잉 해소가 먼저 아니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과도한 관심. 그런데 이게 인용이 돼 있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관심 이거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관심 좀 줄여주세요. 근데 이게요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꽤 지난 한 4년 정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이게 북한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기사 하나 좀 확인해 보죠. 자, 북한이 쐈죠. 주말 동안에. 미국 핵 항모 그 거리를 딱 맞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미사일 도발인데요. 이번에는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SR 이런 숏 레인지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런 종류를 쐈다는 거죠. 근데 한미 훈련 후에는 SLBM을 쏠 수 있다.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 입항 그리고 양국 훈련을 노린 것 같다. 600km 이 정도거든요. 부산항 타격 능력. 딱 그 정도 갈 거리를 동해상에 쏜 겁니다.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강력 규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준비 대통령실은 먼저 공개했다.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쏠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북한 쪽에서 의식하겠죠. 이런 걸 노린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게 주말 동안에 있던 상황이고요. 요 기사와 맞물려서요. 비슷한 시점에 이제 어제 보도가 됐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과거입니다. 2018년이죠. 김정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관심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4년 전이면은 우리와 북한 관계에 굉장히 좀 뭔가 기대를 낳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과도 접촉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뒤로는요. 미국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불필요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4년 전 트럼프에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친서가요. 이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이 한미클럽에서 발간하는 개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친서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된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문재인 아닌 각하와 비핵화 논의를 희망한다. 여기서 말한 각하는 트럼프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직거래 의중이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정부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기대하고는 다른 방향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김정은의 속내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문에 관심 불필요 트럼프의 친서. 근데요. 이게 요 시점이 뭐냐면은 이른바 평양에서 있었던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이틀 뒤에 나온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잘해보자라고 공동선언, 뒤에서는 미국한테 여기 문재인 대통령 그 관심 불필요한데요. 직접 만나서 뭐 좀 해보죠. 각하하고. 이렇게 친서를 보낸 겁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여기 보면 친서 27통 공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적고 있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드는데 한국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북한이 그런 북미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윤경호 의원님, 4년 만에 이제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이죠. 당시에 어땠는지.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뭐랄까요? 이중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우리로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로서는 뭐랄까요? 헛물을 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남북 간에 쭉 직접적인 접촉을 예. 해왔던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7.4 공동선언, 그다음에 DJ의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문재인 대통령의 또 예. 9.19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북 문제 해결, 또 핵 문제 해결에 우리가 직접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양쪽의 조인 주체가 결국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예. 그다음에 자기들은 조선인민군과 예. 당시에 중국은요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원을 했다는 것 예. 때문에 이 두 쪽을 대표한 협상 서명자는 북한의 당시 남일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대표는 미군의 아마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중장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정전 협정이 쭉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는 전제하에 북한은 끊임없이 이 한반도의 체제 변화, 쉽게 말하면 휴전협정에서 정전협정으로 가기 위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들과 미국이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한은 빠져라 이 생각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예. 과정을 보면 항상 우리를 경유해서 우리가 무슨 뭐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적은 사실상 드물었죠. 근데 지금 저 친서라는 게 사실 저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친서가 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어떤 점에서 개간지잖아요. 이거는 약간 외교 관련 어떤 개간지에서 공개가 됐고요. 그런 이것도요. 점에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의아하긴 예. 한데 이 친서 자체가 양쪽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오간 친서가 맞다면 예. 저는 그런 전제하에 북한과 미국은 직거래를 항상 하려고 해왔던 과거에도 쭉 그랬죠. 예. 쉽게 말하면 2005년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쭉 이어진 상황에서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려고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 시점에는 북한과 미국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예. 자기들이 직접 채널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에게는 빠져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심하지만 굳이 대한민국이 남쪽이 중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은 되죠.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휴전협정 이후부터의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를 생각하면 그러나 그 이후에 저런 모든 상황이 다 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예. 저게 오히려 더 북한,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서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중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요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캐리커처가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서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각하와 만나기, 그래서 말하는 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당시 각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 이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남한은 여기에 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도한 관심 좀 그만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네. 당시에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게 이른바 운전자론입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를 운전자로 볼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 상황을?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 친서의 공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칭 한반도 어떤 프로세스라는 어떤 대북 기본 어떤 전략, 예. 한반도 운전자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 정부의 북한 짝사랑으로 끝났는지 저는 이 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 전에 우리 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를 뭐 당연히 패싱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이제 전략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전자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은 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사실상 이번 친서 공개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가 당시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짝사랑했던 것이 결국은 드러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도한 관심이 그럼 뭐냐? 예. 과도한 관심이 저는 그 추측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보도 다리에서 그 단독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뭔가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 받았죠. 그 예, 자리에서. 당시에 또 뭐 USB를 주고 예. 뭐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됐을 때 뭐 원전을 어떻게 지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했다고 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어떤 관심에 대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지나친 어떤 과도한 관심 필요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뭐 이야기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뒤늦게 알려줬어요. 이제 친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 친서라는 게 약간 그런 의미니까요. 이제 좀 공개가 됐고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심 불필요하다. 뭐 부담스럽다는 걸 약간 애둘러서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게 북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자, 이게 뭡니까? 무슨 공연하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 이렇게 이름 나오고 한 거 처음 아닙니까? 이름 공개되는 거? 북한 국가 행사에, 북한의 어떤 행사에 처음으로 포착됐다. 그러니까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경축 행사예요. 근데 그 무대에 올라간 소녀가 있었는데 나이는 9살 또는 10살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근데 그게 김정은의 딸, 둘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단발머리, 혼자 신생양말. 이게 차별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독 튀었다. 눈에 띈다. 그리고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비춰줬다.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음 보겠습니다. 요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뭐 이설주 퇴장 시 곧바로 소녀 등에 손을 얹고 사적이 되어놨다. 그래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분석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요. 사진으로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가를 수 있다. 영원히 가을군 새근 승열들이 달려라 한마디띠 아로쏘라. 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뭐 딸, 자녀가 어떻게 되냐 이게 보도되는 거는 워낙 북한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공개되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근데 지금 자녀와 관련된 모습이 저렇게 북한에 공식적으로 방송이 됐고요. 이게 둘째 아니냐? 이게 이제 중국 쪽 뭐 이런 등등등 언론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신경민 전 의원님, 과거에 이제 국회에 계실 때 이제 정보위도 담당해서 뭐 북한 관련 보고도 많이 봐주셨을 텐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남 일녀로 돼 있죠. 이남 일녀. 네. 아. 위에 남자 그러면 위에 아들은- 장남이 있고 네, 막내는 아들이고 장남이 있고 지금 오늘 보도가 둘째. 된 김주애라는 아, 딸이 있고 예. 셋째를 순산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 근데 아들로 추정은 되는 그런데 겁니까? 아들로 추정이 되고 물론 이름이니 뭐니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셋째를 출산한 이후에 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이 이설주의 위상이 조금 올라간 걸로 봐서 아들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 북한이 저 굉장한 가부장 사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남 일녀라고 보고 있고 예. 물론 이름도 모르고 뭐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은 예. 예전에 우리가 김정일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김정일이 여러 여성을 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두지는 않았는데 이 첫 번째 김정철과 김정은을 놓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얼굴은 잘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기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 보면 김정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거 가지고 보도를 하고 뭐 첩보기관들이 뭐 얘기를 확인이 하고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난리를 친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경우에 예. 더 신변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리는 거군요. 절대로 얼굴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도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날지 김정철이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김정철이라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철이 그 기타에 심취해가지고 예. 런던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사진이 네. 공개해서 찍혀서 그때도 그게 예. 찍혀가지고 뭐 전 세계를 예. 돌아다녔는데 북한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을 극히 꺼린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공식 무대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 일단은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 정도에서 저 정도로 관심을 표시하는 거 보면은 예. 북한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고 이 구전 이런 소문에 굉장히 밝은 예. 사회거든요. 공식 보도가 거의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에서 소문은 예.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저 화면만 보고도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뭔가 뭐 이런들 그런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저게 이제 우리가 보도가 되면은 저것이 역수입이 돼가지고 그러겠죠. 북한에서 돌아다니거든요. 남한에서 또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런 알려지겠죠. 걸로 봐서 이 여자 아이의 얼굴은 아마 굉장히 유명 인사의 얼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귀여운 나머지 이 아부가 먼저 앞설 수도 있고요. 덜컥 그냥 네, 일단 이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덜커덕 내놓은 선물일 수도 이거는 있는데요. 약간 사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건 이 정도 되면은 의도된 기획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사진도 나갔고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그나마 지금 가장 확대가 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 사진 닮았습니까? 닮았죠.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 또는 리설주 닮았습니까? 네, 동네에서 그 공원에 할아버지 손 잡고 나온 손자 손녀 보면 예. 피는 못 속인다. 우리 이런 얘기 흔히 많이 딱 하잖아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네, 경우가 바로 알 수 있죠. 있을 정도로 뭐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엄마 외모를 좀 많이 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 얼굴이 재능, 있다 지금. 예. 네, 그 재능도 좀 이어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동안에도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 딸을 그렇게 이뻐한다고. 아까 김정은 예. 위원장이 물론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유독 굉장히 환한 얼굴이었거든요. 네, 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자랑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그리고 아까 화면에 김여정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살짝 그래서 뭔가 감동을 하는 모습도 지금 있었어요. 지금 화면 나오는 저 장면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고모죠, 네.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거는 뭐 영락 맞다. 없는 딸의 그 학예회에 참석한 부모, 친척들의 네, 모습이다. 친척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됐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승인, 허락을 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예. 안전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저랬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계승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들들은 이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에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딸은 조금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김정은 추정을 위원장이 해봅니다. 지금 아들이 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은 공개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영상, 사진이 공개되면서 조금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워낙 알려지는 게 없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